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연대해서 미국에 도전하면은 전부 소멸시키겠다, 그래 이야기했고요. 민노총이 지난 7월 달에 뉴욕에서 주한미군을 학살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등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미국의 연방 수사기관들 5개인지 6개인지 지금 싸그리 모여가지고 현대차 엔솔,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 엔솔 그 배터리 공장을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그 공장을 급습해가지고 1200여 명의 노동자 중에 475명을 체포했는데 그 중에 300여 명이 한국인인데 얘들이 다 민노총 그 소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들을 잡아와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지난 7월 달에 민주노총 뉴욕의 집회에 참석한 애들을 골라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들은 아마 무기징역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미국에서는 민노총을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테러 단체 멤버들이 와가지고 잠입을 해가지고 기생을 미국에서 잠복해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무기징역도 충분히 가능하죠. 체제 전복은 그거는 반체제이거나 살려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3,500억 달러를 빌려주겠다. 그래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너 어떻게 이거 할 거야 하니까는 저희가 담보해가지고 빌려주겠다 했는데요. 미국이 돈 필요하면 달러 찍어내면 되는데 돈을 왜 빌립니까? 이거 조롱을 한 거고 한국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기업을 파괴할 목적으로 시간 벌기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안미 경중 폐기하겠다 선언하고 뒤로는 중국에 우원식을 보내가지고 푸틴 만나고 김정은이 만나고 시진핑이 만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이가 유엔 연설차 뉴욕에 방문하면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이를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간첩으로 판명 나가지고 잡혔다고 하면은 유엔 사령관이 전시 선포하고 한국을 통치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전시가 선포되면은 민주당 민노총은 전원이 체포되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전시가 선포된 상태에서 간첩죄는요 북한하고 내통한 죄 같은 경우는 1심입니다. 1심. 간첩죄는 단심입니다. 사형은 3심까지 가는데 간첩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이기 때문에 너 민주당 당원이지 민주당하고 민노총을 북한하고 연계된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해버리고 너 민주당 회원이지 민노총 회원이지 해가지고 무기징역 땅땅땅 때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너무나도 많은 카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정도는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고 들어오는지,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반중, 친중이 꼴, 중국 간첩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새겼습니다. 지금은 반중하면은 국민의 80%가 반중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반중 운동하면 미친놈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즘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의 일기예보, 서울 소식 등을, 한국 소식, 국제 소식 등을 이제 단파 라디오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든 뭐 그리고 핵무기 개발, 비밀리에 개발하든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와 있고요. 금액은 5만 원입니다. 010-2609-2023으로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모르시겠으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010-2609-2023. 자,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광고비를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 3일 폴란드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왼손으로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늘 봐라 하늘 봐 했는데 하늘에서 F-16이 이렇게 네 대가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전투기가 한 대 추락해가지고 조종사가 순직했습니다. 그 추모 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에 폴란드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잠자리도 봐주고 그리고 우리는 매우 만족한다. 만약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하겠다. 뭐 이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블레어 하우스에 잘 못 짰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뭐 수리 중이라고 사기를 쳤죠. 다 거짓말이었다. 자, 그리고 9월 3일날 중국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 9월 5일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방어적인 의미가 강한데 전쟁부는 공세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중국은 퍼레이드용 군대다. 미군은 전쟁용 실전 군대다. 맞짱하면 뜰까? 뭐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연대해가지고 미국에 도전하면은 선제 공격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3,5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고 조롱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한국에서 교회와 기업을 모두 파괴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야, 너 어떻게, 너 돈 있어? 한국에 외환 보유액이 100 몇십억 달러, 4,2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데, 너 어떻게 5천억 달러 줄래? 한번 써봐라. 하니까, 빌려드릴게요. 이래는, 그래는, 꺼져, 이 새끼야. 그렇게 됐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하고 내쫓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중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미경중 폐기하겠다고 선언해 놓고요. 뒤로는 민주당의 의원식을 중국 전승절에 보내가지고, 시진핑, 푸틴, 김정은을 만나게 했습니다. 경호원석에 앉아있는 이놈이 의원식입니다. 가가지고 개취급당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일날 폴란드 대통령 환대 후 9월 4일날 현대차 LG 엔솔 공장을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475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300여 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한국인을 체포하는 게 이 의원식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 잘해보자 그러고 푸틴 만나가지고 어떻게 좀 뭐 새 정부의 평화 노력을 김정은이한테 전해달라 뭐 그러고 그리고 김정은 뭐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하고 두 번 불렀는데 안 보더라고. 박지원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중 플레이 한다고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이재명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거짓으로 엄청 잘했다고 선전선동하자 미국은 9월 3일날 폴란드 대통령을 초청하여 특별하게 환대하면서 하늘에 전투기까지 띄워가지고 환영했고 9월 4일날 민노총이 장악한 조지아 현대차 공장을 급습하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공장이 한 2,400 몇십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곳을 딱 타겟팅을 한 겁니다. 이미 수차례 여행비자로 근무할 경우 추방 사례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고 대기업에서 왔다가 튕겨져 나간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국정원 및 외교부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무능한 거고 미국이 이재명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차가 없고 전부 다 자동 소총을 들었죠. 전부 다 방탄복에 복면을 쓰고 중무장 병력인데 국토안보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마약단속국, FBI, 조지아 경찰의 무장병력이 헬기 장갑차 복면을 쓴 중무장 병력을 동원하여 1200여 명 중 475명을 체포하였고 이 중에 한국인이 300여 명 이상 체포됐는데 이번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여행 비자로
입국에서 미국 내 근로를 한 점을 단속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중무장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민노총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간주하여 유사시 저항하면 사살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민노총이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새총으로 쏘고 뭐 그런 그 국내에서 많이 했죠. 그 쌍용차 뭐 사태 때도 뭐 새총으로 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수차례 시정 요구를 한국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뭐 이스타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근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묵살을 하니까 잡아들인 겁니다. 예. 미국에서 삼성, SK 등도 공장을 건설 중이고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현대차 인솔 공장만 습격한 이유가 따로 있나? 예. 저희가 이제 쭉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는 이거를 ESTA 뭐 이스타라고 하는데 관광회의 참석은 허용하는데 근무 고용 활동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제 글로벌 기업 대상 대규모 단속은 이번 처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테러리스트를 이제 체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얼굴에 복면을 쓰고 총을 든 요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허리에 쇠사슬 채우고 손목에 쇠사슬 채우고 발에도 쇠사슬 채우고 하늘에는 이제 정찰 헬기가 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태우는데 현지 애틀랜타 총영사, 부총영사가 공석인 상태고요.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악의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주미대사도 없어요. 지금 뭐 6월 달에 와가지고 벌써 지금 9월이면은 석 달이 넘었는데 주미대사도 안 보내고 뭐 총영사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새끼들. 국내에서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런 것만 할 줄 알았지 외교고 뭐가 완전 깡통인 겁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KMU 뭐 PhD라고 되는 거 보니까 무슨 닥터 박사 모양인가 박사인가 봐요. 이번 체포 업데이트 한국 강성노조 주역인 현대자동차와 LG화학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뉴욕 시위를 주도했다. 올해 내사 끝에 전격 체포 작전이 벌어졌고 미국 당국은 이들을 무기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중무장 상태로 작전을 했다. 이건 이들 중 반미 시위자들은 연방 감옥에 간다라고 봐야 한다. 이 깃발이 이거를 무기로 간주하는 거 여기 대나무 죽창이 있으니까 죽창을 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피플스 서밋 포 코리아 행사에서 반미 시위를 했어요. 관세협상 총력전인데 민노총 좌파단체 뉴욕서 미는 점령군 학살자 미군 철수 뭐 이런 시위를 했고 국내외 대학가 교수단체 시민단체 종교계에 이어 해외에서도 윤통의 계엄령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복면을 쓰면요 미국에선 테러리스트로 간주합니다. 오인회가 사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창 이거 뭐랍니까 만장이랍니까 만장이 짝대기 있죠. 이게 다 무기로 쓰인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 용병이 아니다 뭐 그러고 행사 기간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야기도 나오고요. 진보당은 이렇게 이야기했네. 이재명 정권은 우리 믿고 배짱 있게 임하길. 그러니까 배째라 하니까 배를 째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무기죠 무기. US out of Korea 뭐 이런 미국의 심장부에서 USA 뻑큐를 외쳤어요. 자, 민노총 선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100여 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을 했기 때문에 100년이라 하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주민주통일연대의 원칙. 민주노총하고 통일은 왜 통일이 왜 들어갑니까? 이거 전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통일조국 민주주의 사회. 노조에 왜 통일조국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북한에 지령받는 간첩이라는 거예요. 자, 민노총의 강령을 보면요.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이 북한 애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금속노조. 현대차가 금속노조에 있죠. 금속노조 강령을 보면 여기 통일조항이 있습니다. 맨 밑에.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주한미군인 철수가 나오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에
원칙의 기초에 통일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 문장은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재 현대차 LG 엔솔 공장에서 체포된 300여 명의 한국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약 170km 떨어진 형무소에 임시 수감되어 조사 중입니다. 민노총 가입 여부 및 뉴욕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 화학 섬유 노조인데 거기도 완전히 강성이라고 합니다. 골 때리는 그 완전히 강성이라고 하는데, 미국 정보 당국은요,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은 100% 도감청하고 있고 목소리를 다 복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음성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잡아온 사람들 음성 파일하고 이제 대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민노총 하면은 민노총 뭐 테러 뭐 혹은 뭐 미국 가서 뭐 해라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음성 파일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증거로 삼아 가지고 아 얘들이 그 체제 전복 시위를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이거 뭐 얘들 목소리만 따면요, 그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양자 컴퓨터가 하니까 금방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형무소가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런 완전히 이런 허접한 뭐 곰팡이 있고 뭐 이런 안에 시설이 이렇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현대차 LG엔솔 공장에서 체포한 한국인 300여 명 중 뉴욕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는 자들은요,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 회원으로 미국에서 미국에 잠입해가지고, 테러단체 회원이 미국에 잠입해가지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복면을 쓰고 무기를 들고 깃발 만장이죠. 아까 복면 쓴 거는 얼굴에 마스크 쓴 거. 그건 테러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테러 행위로 본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아이 설마 이러는데, 설마가 사람 잡아요.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총 맞아보면 압니다. 자, 소지한 채로 시위를 한 혐의로 테러범들이 수용되는 관타나모나 엘살바도르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민노총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국제 테러 단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설마 가짜뉴스 아니냐 하는데, 뭐 가짜뉴스든 뭐 어쨌든 뭐 제가 끌려가는 게 아니니까 알 바 없겠죠. 끌려가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닌데, 미국은 민노총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좀 간주하고 있고요.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3,500억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조롱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의 10배를 갚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이재명도 대북제재 UN 대북제재 위반으로 잡혀가지고 엘살바도르 형무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가 웃고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자, 이거는 더 게이트웨이라는 이 언론사에 나온 건데, 한국의 민주당 관계자가 야당 유권자 전원 모아 하루 만에 매장 처형하면은 민주주의가 발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강욱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죽이자 이거죠. 다 죽이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벽화를 하는 고든창 변호사가, 이재명은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도록 돕고 있다. 어떤 한국인이 나라를 팔아넘기겠는가? 이랬고요. 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ABC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미국 국민을 부당하게 구금하거나 비국가 행위를 지원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불법 구금 후원국가 지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나라는 조져버리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불법 구금 후원국가.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 지금 접경지에서 강화도에서 대북 페트병 1,300개 보냈다고 미국인 6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거 불법 구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 탄압하면 트럼프가 관세 300% 때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바로 한국 시간으로 9월 4일날 소년보 세계로 교회 목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 이거 교회 탄압하지 말라고 했는데 탄압했어? 야, 저기 한국의 그 애들, 민노총 애들 잡아들여. 미국 시간 9월 4일날 현대차 LG엔솔 공장을 기습을 했으면은 미국의 연방수사관들이,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9월 5일이 되겠죠. 9월 4일날 구속영장, 소년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이게 기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도전장을 제출하니까 바로 잡아들인 겁니다. 백악관 신앙 사무국 목사님들이 이재명 정권의 교회 탄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8일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손윤보 목사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8일 오전 11시 월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요 규탄대회가 있습니다. 손윤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가 있으니까 많이 나와주시고요. 부산 지하철 3호선 거제역 6번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MBC가 9시 뉴스를 통해 가지고 깅리치 미 공화당 전 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승을 갖다가 미국의 극우 음모론자로 비난했죠. 그리고 외교 문제를 우려해가지고 해외에서는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우파들이 MBC는 중국 공산당 방송이다. 저거 폐지해라, 폐쇄해라. 막 그렇게 난리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투표의 유권자 신분증을 확인하라 하니까 한국의 연합뉴스가 선거 제도를 흔들게 한다. 이렇게 뭐 했죠. 신분증 확인하는 게 어떻게 선거 제도가 흔들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언론사, 기자들 및 선관위를 전부 체포하고 수사하려면 주한미군이 전시를 선포하고 직접 치안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면 민노총에 가입한 한국인들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 회원으로 전원 엘살바도르로 보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 미국은 아니 우리 법대로 할 거야. 야 전부 얘들 엘살바도르로 보내버려.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단체 회원들이네. 뭐 그래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 민노총 출신을 임명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북한과 연계된 국제 테러단체 민노총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정책 연대를 하자고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 외환죄 북한에 대북 송금한 걸로 지금 경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지난 6월달에 이 외환죄로 이 고발을 한 게 지금 경찰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등 여권인사 164명을 일반 이적 방조 사건으로 고발했는데 이것도 이제 5일날 고발인 조사가 이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23일날 9월 23일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차 뉴욕에 가는데 미국이 이재명을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할 경우 반미감정 한미동맹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기구인 유엔을 앞세워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을 긴급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적죄 사건을 수사하고 외환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유엔 이사국이 된 9월 3일, 9월 5일에 걸쳐 수사를 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이사국이 9월 달부터 됐어요. 근데 9월 달 딱 들어서 가지고 바로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 거는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지검도 이재명이 유엔에 의해 체포되면요. 민주당 의원 164명을 전원 긴급 체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지검 검사들도 죽을 때까지 초대박 터지겠죠. 검찰청은 유지가 될 거고요. 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간첩죄로 전원 체포되면은 주한미군은 전시를 선포하고 이제 유엔군이 되겠죠. 유엔군은 이재명이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가 되면은 유엔군 사령관은 전시를 선포하고 남한 내 질서 유지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겸하고 있는데 남한을 통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시가 선포되면요. 간첩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기징역까지는 1심으로 재판이 끝나며 사형의 경우만 3심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엔군에 의해서 민노총 간부, 회원들, 정교조, 여야 국회의원, 여야 보좌관, 이 간첩 많아요. 여야 당직자, 선관위 직원들,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민주당 당원 등 약 한 100 이상 200만 명이 체포될 건데 일단 당장 체포를 못하면은 인터폴에다가
수배령 때려버리면 언젠가는 체포되겠죠. 이 잡으면 이제 북한 열리면 이제 북한 노동교과서에 수감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까지 체포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도 있는데 뭐 이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은 국회가 해산되죠. 국회의원들이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은 국회가 해산되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묶어서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내 시중은행들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은행 콜센터 2,000에서 3,000명 가량을 계약 해지하고 AI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국내 신용은행들이 지점들을 줄줄이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만 실직자가 한 1만 명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이를 빨리 잡아가는 게 잡아가고 이제 대법관 회의에서 빨리 이재명이를 선거법 위반 파기환 성신 날짜 잡아가지고 당선 무효를 시키는 게 그게 나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40대 50대들 전부 줄줄이 다 잘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은 이재명을 빨리 끌어내리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노란봉투법을 폐지를 시켜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밥을 뭐 하러 먹습니까? 사람은 뭐 어차피 죽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요, 사람만이 가지는 겁니다. 희망 고문하지 마라,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틀을 쓴, 그거는 악령이죠. 귀신은 죽은 귀신은 희망이 없지. 그 짐승 새끼들은 희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새끼구나. 내가 귀신이구나. 내가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귀신이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쓰실 분들은 밥을 먹으면 안 되지.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을 뭐하러 먹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람인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인지 귀신인지 잘 분간해가지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은 16만원입니다. 그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사시면은 16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책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요, 현재 포항제일교회가, 지금 그 당시에 융단 폭격을 받았는데, 포항제일교회만 살아남은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요, 그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재미교포인데,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20년 동안 5만 장 이상의 사진을 사가지고 칼라화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100% 칼라고요. 한 20억 이상 들었습니다.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고 한글과 영어로 설명이 붙어 있으니까 자녀들 교육용으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거 들고 들어가시면은 설마 공항에서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좋아할 겁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해가지고 북한도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